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이번 주 계속 좀 잘 가다가 오늘 거래소가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CPI 지표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다 둔화됐는데 시장은 왜 이럴까요? 일단 미국 나스닥 지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꺾이는 모습이 연출됐고 오늘 반도체 단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외인 기관 순매도 발생하고 있고요. 거래소는 현재 1.3%대의 하락 겪으면서 2,850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849선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능성이 8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도 개막이 됐죠. 시장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앞으로 움직일까요?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8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4,400억 원대 순매도고요. 개인 기관은 매물 출회 물량을 좀 담아주고 있습니다. 지수 방어 나서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인 매수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지수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오늘 450억 원대 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소폭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의 순매수 탑10 보시면 1위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이 전해졌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을 품게 되면서 주가는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잘 가다 보니까 다른 로봇 종목들까지 함께 움직이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잠시 뒤에 로봇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저 PBR은 담습니다. KB금융, 현대차 같은 종목들 외국인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떨어지는데 한미반도체는 담고 있습니다. 10위단에 머물러 있네요. 자, 기관 순매수도 보시죠. 자, 기관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가장 많이 담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초반에 고점 터치하고서 정말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겪었는데 이 지배구조 개편 소식을 필두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 로봇 섹터도 이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도 참 궁금한 구간이고요. 또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도 잘 갑니다. 네이버, 카카오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기관이 카카오 6위단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단에서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원익 IPS 같은 종목들 기관이 오늘 많이 사들이고 있네요. 지금이 반도체 단에서는 저가 매수 접근의 기회인지도 반도체 섹터 질문에서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담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고 있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외인, 기관, 개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담고 있네요.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이 가장 또 두산 그룹주 안에서 관심 많은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제 두산 밥캣이 여기서 빠져나가서 여기로 붙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에게는 좀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바이오단도 많이 담습니다. HLB,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리고 유한양행까지. HLB 같은 경우 또 가남신약 9, 10월에 다시 도전한다고 하는데 투자 심리가 나아질까요? 알테오젠도 최근에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갈 수 있는지 바이오 섹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기다리던 CPI 발표됐고 시장이 환호할 만한 지수가 나왔는데 지표가 나왔는데 왜 나스닥 포함해서 반도체 쪽에서 좀 투매가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고점이라는 건지 이번 하락세를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오히려 CPI가 내려오면서 네. 예상보다 좋았는데 오히려 기술주들이라든지 성장주들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러셀 2000에 있는 중소형주들, 사실은 금리가 높아서 부담이 있는 기업들 주가들은 다시 다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는 오히려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7가지 종목들, 뭐 기술주들의 테크주들의 대표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일단 뭐 연기하는 것 때문에 로보택시 연기하는 것 때문에 좀 자극을 좀 준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엔비디아도 한 5% 빠지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넘게 빠지는 현상 때문에 국내 주식이 오늘 좀 타격을 좀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나 뭐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빅테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비하면 ARM도 어제 많이 빠졌던데 ARM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인데 문제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하게 매겨져 있어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을 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엔비디아가 악재가 있진 않았죠. 근데 이제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계속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네.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고고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부 회사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리포트를 쓰기도 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고고하는 게 이제는 조금 객관적이 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얘기는 가격이 엄청난 조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7월 20일경에 또 이제 실적 발표들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하기 시작하면 또 실적을 보고 또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변수로 두고 그 전까지 그러면 한 10일간은 좀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비싸지도 않고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지분을 굉장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양 회사 모두 56% 이상의 외국인들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6월까지 열심히 샀고요. 삼성전자는 최근까지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너무 쉽게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자금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금들은 적어도 몇 년을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AI 반도체 이런 산업의 확대, 반도체 시장의 확대는 당분간 이제 사이클이 이제 스타트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지니까 또 뭐 오늘 이런 날 또 손 안 나가죠. 예, 이런 날은 손 안 나가시면 종가 무렵에 좀 담으시는 게 없으신 분들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그 CPI 둔화만 나오면 바로 막 반도체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흐르다 보니까 좀 당황한 것도 있고 그만큼 차익 욕구가 좀 강했다가 팡 하고 터졌다. 대신 우리나라 반도체 톱톱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오늘 뭐 개파락하게 됐는데 추가 조정 가능성 없이 그냥 꾸준히 그냥 같이 외국인이랑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삼성전자는 아침에 잘 버티다가 좀 무너지는 것 같고 오히려 하이닉스는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약간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물론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조정은 좀 뭐 일시적으로 그럼 큰형님이 딱이 맞았는데 뭐 약간 밑에서 조금 아픈 척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미 반도체도 19만 원 찍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또 이제 추가 수주권 한두 개만 나오면 사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효과를 계속 보면 올리려고 하는데 힘이 뭐 우군들이 따라 붙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약간씩 조금씩 밀리는 거래가 많이 되면서 밀리는 게 아니라 거래 없이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저는 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손이 안 나가니까 너무 어려우시면 종가 보고 좀 매수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 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기관이 사고 있죠. 이 종목도 여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 자, 지금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니까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하반기에 좀 수익률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메모리 업황 회복 이야기 나오는 레거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상반기와 하반기는 HBM이 잡고 갈지, 어떤 섹터에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은 가격 부담이 좀 있죠. 많이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나오면 또 밟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전공정이라든지 뭐 후공정에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HPSP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지금도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약간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뭐냐, 한미반도체도 갖고 있으면 한미반도체에서 일부 수익이 나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일부 이쪽에다 좀 보내놓는다든지, 그래서 약간 포트를 조금 반도체 내에서도 수익 난 부분은 좀 빼고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하는데 저는 종목은 몇 개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잘 갈 수 있는 종목이요? 네, 잘 갈 수 있는 종목. 가는 좋은 종목은 뭐 가겠지만 원익 IPS 좋죠. 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근데 HPSP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이 오히려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오랜만에.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이 뭔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야, 네. 뭐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나와야 하나마이크론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대표님의 답변을 해석해 보자면 레거시로 가자. 레거시는 일부 이제 조금 발을 좀 담궈보자. 아, 그러면 그 지금 한미반도체나 오늘 또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좋게 보시잖아요. 오늘 5% 좀 조정 나오고 있고, 네. 이오테크닉스나 말씀 주신 HPSP 같은 건 조정 겪다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쵸. 어느 쪽으로 좀 비중 확대하는 게 좋아요? 지금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거는 HPSP랑 이오테크닉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쪽은 뭐 한미나 이스페타시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사야 돼요? 다 사시면 좋은데 다 살 일단은 뭐 돈이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둘 중에 하나 사시고, 예, 그리고 HPSP나 이오테크닉스 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거예요. 다 사라는 말씀이시죠? 두 종목 정도만 사시면. 네. 네, 그렇다면 뭐 반도체단의 하반기의 그 강세는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네, 좀 네.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목표 가격이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시가총액 200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늘 뭐 DI, 워트 이런 HBM 장비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하이닉스 믿고 좀 같이 가볼 수도 있을까요? DI 워트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검사 장비 쪽은 좀 많이 올랐다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그냥 차익 욕구인가요? 예, 거기는 테크윙도 지금 조정이 세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빠지면 사야 될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숫자를 확인해 볼 타이밍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그래서 숫자요? 뭐 실적이죠. 뭐 수주가 얼마큼 됐는지, 앞으로 얼마큼 될지 또 체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검사 장비는 좀 불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고요.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가 시총 200조 얘기하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나증권에서 그냥 막 지르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22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HBM 1억 달러 판 애들이 220조가 넘는데, 그럼 적어도 200조는 가야 되겠죠.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1억 달러라고 해봐야 1,400억, 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마이크론이 좀 빠졌던 건데, 마이크론보다는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마이크론이 미국에 있고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의 차이 이 정도로 보시면, 그래서 할인을 하더라도 200조는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리포트 보면 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마이크론도 가는데 하이닉스가 왜 못 가냐, 더 잘 파는데, 그런 글자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여전히 탑픽은 이수페타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또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은 HPSP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HPSP 어떤 부분에서요?
그동안 좀 많이 눌렸고 남들 갈 때 계속 빠졌죠. 네. 예, 못 그리고 갔죠. 전공정 장비 뭐 고압 수소 어닐링 관련돼서 뭐 예스티라는 회사가 뭐 특허 분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고 일단은 여전히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 TSMC에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매출의 한 30% 정도가 TSMC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선단 공정이 지금 점점 뭐 DDR5나 뭐 나노가 작아지고 뭐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네. 뭐 2나노, 뭐 1.4나노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어닐링 장비가 계속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시총도 뭐 견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HPSP가 탄력을 받으면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팅에서 HPSP 소송 결과 나왔나요? 이렇게. 소송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거 네. 보셨나요? 근데 이제 소송 리스크도 있잖아요. 어쨌든 예스티랑 지금 예,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데. ST랑 소송 계약은 HPSP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ST가 먼저 한 게 HPSP죠. ST가 그럼 나중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건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여기 걸 베낀 건지 그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소송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사가 생겼다라는 게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경쟁사에 지금 그 똑같은 거죠. 한미반도체 하나정밀기계에서 본딩 장비, TC 본딩 장비 만든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출렁였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만든 애와 만들어서 이미 양산해서 팔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온 초코파이를 롯데 초코파이가 못 이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다. 리스크는 걱정할 네. 필요 없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지배구조 개편 소식이 나왔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을 품게 된다. 두산 밥캣이 현금 많은 이제 기계 쪽이니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좀 좋게 보고 에너빌리티를 좀 악재로 생각하신 분들 많은데요. 네.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를 사시고 예. 에너빌리티를 팔아야죠. 에너빌리티 지금도 혹시 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뭐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그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는 지금 사실은 원전 관련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발전 관련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발전소 설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빌리티는 좋아지고 그게 네. 신재생이 됐든 화력이 됐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원전이 됐든 터빈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근데 에너빌리티가 지금 1년에 두산밥켓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얼마죠? 한 1조 정도 법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처럼 벌거든요. 그러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두산 로보틱스 돈을 앞으로 많이 벌 기업에 더 붙여준 거죠. 예.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왔던 게 두산 바켓을 품고 있어서 연결로 잡혔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손해를 보겠죠. 물론 본업을 잘하고 두산 퓨어셀이 잘 되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체코 원전이 만약에 안 되면 또 확 빠지겠죠. 그냥 예.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에너빌리티는 좀 그렇죠. 올랐다라고 그래서 저는 보시고요. 뭐 개인적으로 예. 체코가 좀 되면 좋겠다. 네. 되면 에너빌리티 주주들한테는 그날 또 한번 고점에 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당연하죠. 있는데 예. 도박을 하실 분들은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팔 기회가 있다라는 게 체코 원전 뭐 호재 터져도 그때 터져도 팔아야 팔아야죠. 된다. 예, 왜요?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모멘텀이 수주한다고 해서 없어서. 돈을 무조건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원전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로보틱스는 무조건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럼 지금 그냥 올라타도 되는 구간이에요? 예. 저는 올라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하다 보니까 또 다른 로봇 сек터가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따라 사지 마시고. 안 돼요? 오늘은 주인공은 로보틱스인데 나머지 이제 두산그룹이 로봇 사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두산 밖에서 밑으로 넣었다는 정도로 로봇 사업이 앞으로 커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뭐 휴림 로봇 뭐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 거는 얼른 팔 기회인 거죠,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반등했어도 로봇 섹터는 계속 좀 외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뭐 천천히 사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살 기회는 줄 것 같고요. 아마 로봇의 이슈는
자동차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 택시. 네, 로봇 택시는 예. 뭐 사실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니까 예, 상관은 없고 말이 로봇이 붙은 거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게 이제 조만간에 공개가 될 거고. 네. 현대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로봇 사업은 커질 텐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뭐 탐방 가본 회사들도 보면 거의 네. 다 자동화하고 있고 예. 협동 로봇이 사람을 거의 많이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커질 텐데 여전히 근데 문제는 로봇주들은 돈 버는 게 없다는 게 문제죠. 왜 아직도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협동 로봇이 많이 보급되어 있진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업들에서 외국 기업들. 외국 기업, 중국 기업이나 이제 뭐 그 중국 거 많이 갖다 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또 일본 것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그 시장을 얼마나 치고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침투율이 또 좀 있죠. 적네요. 지금 예, 시장에서. 이제 막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아. 두산이 이제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 거죠. 두산이랑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이게 뭐 돈이 확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성장률이 뭐 확 올라오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사에 만약에 그 일본의 화낙 이런 회사들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그때는 아마 또 반응을 해서 또 미리 사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뭐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 접근 가능하지만 타 로봇 종목들은 이제 나중에 좀 숫자 찍히면 그때 보자라는 말씀 담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HLB, 펩트론, 삼천단 제약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폭발하는 섹터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볼까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뭐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 있는 CDMO 이런 쪽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가장 핫한 게 뭐 플랫폼, 기술 이전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종목들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바이오는 이제 본인들의 성향에 맞게 하셔야 돼서 네. 일단은 뭐 HLB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외에서 갑자기 빠졌죠. 맞아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장중에는 안 빠지고 있는데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일부 보도에서 이제 10월 지나야지 뭐 가능할 거다 뭐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회사에서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거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서류 내 우리 다시 한번 봐줄게 이렇게 FDA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이슈 나와서 제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그 이슈로 반영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근데 투자자분들은 그게 지금 7월이니까 뭐 7, 8월 중에 해서 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9월, 10월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너무 늦춰져서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 그 내용을 보시면 자료가 방대하고 그럼 만약에 지난번처럼 또 형식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거절이 되면 안 되니까 항서제약 것과 그다음에 HLB 거에 리보세라님 관련돼서 칼릴주마비랑 이거를 다 통합해서 누락 없이 올리려고 다 점검하면 빨라야 9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 뭐 몇 년 한 10년 기다리신 분도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7, 8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더. 예, 그래서 그 내고 나면 또 심사 기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대감은 계속 반영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기대감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알테오젠 좀 여쭤볼까요? 예, 알테오젠 예. 목표 주가 뭐 70만 원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다이치 상표 때문이에요? 그거 진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이치 상교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다이치 상교께 들어오면 그것도 매출이 한 연간 한 20조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로열티 받으면 네. 사실은 이것도 머크의 키트루다 못지않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로열티가.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붙으면 7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갈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예. 언제 가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그 올해 이게, 안에 그거 되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9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어제 이제 뭐 중국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받았다. 이거 1.5조짜리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 조금 좋아지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알테오젠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9월 23일 날 있는 키트루다 머크의 그 바이오 임상 3상이죠. 그 결과가 나와서 통과가 됐다는 게 확언이 되면 확실히 이제 도장이 찍히면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상업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이제 내년 정도에 상업화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SJ용으로 완벽하게 공장에 생산해서 이제 팔기 시작하면 내후년 전부터 팔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SJ용으로 전환율에 따라서 이제 계속 매출이 찍히면서 로열티가 들어올 텐데 그 로열티가 만약에 뭐 3%냐 5%냐 말은 많은데 지금 한 5%로 지금 시장은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5%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27년부터는 뭐 한 1조씩 버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 그 머크가 임상을 실패해야 알테오젠은 좋은 거잖아요. 머크가 임상을 실패하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머크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거를 라이센스 그래서 아웃을 더 한 좋은 것을. 거 아니에요? 아니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가져간 거고요. 머크 거는 원래 실패했습니다. 자체 거는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요. 알테오젠 거를 사갖고 가서 지금 알테오젠 거를. 예, 그러면 무조건 성공해야겠네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요. 성공은 이제 근데 왜 성공할 걸로 보고 주가가 올라갔냐면 네. 머크사가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잘 되고 있다,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장은 거의 성공은 뭐 확실시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세론보다는 이제 밸류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거 보고 좀 들어가는 그렇죠. 거군요. 알테오젠은 오히려 뭐 단기적으로 뭐 조금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세론이 아니라 더 사야 될 기회인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다이치 산큐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형 변경으로 인한 특허 연장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화되면 알테오젠은 조금 더 뭐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도 그래서 알테오젠 뭐 조정 나오면 매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